분할납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조. 제가 지금 여기다 뭐 이렇게 빨갛게 칠해놨는데 이거는 좀 제발 좀 따로 떼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7조예요. 요 107조 법의 107조의 1항이랑 시행령 125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만 좀 따로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 아예 볼 때부터 완전히 얘는 그냥 따로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랑 전혀 섞이지 않게 제가 아주 진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 예. 분할납부에 두 종류가 있는데 107조 1항 분할납부와 2항 분할납부는 이건 뭐 섞일 수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진짜 분할납부라는 말 말고는 같은 게 없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럼 왜 이렇게 둘을 묶었느냐? 요 나머지는요 다 같이 쓰는 이 뭐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쓰는 규정들인데 얘는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1항 보세요. 왜 분할납부를 해주느냐? 아 천재지변 때문이구나.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뭔가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1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고 이 뒷부분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될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어디냐면은 법의 10조에 있어요. 잠깐 펴보세요. 법 10조. 여기 뭘 껴놓으시고 법제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는 부분인데요. 펴보세요. 법제 10조. 폈습니까? 거기 있죠. 거기도 1년이죠. 거기 1년 동그라미 1년. 거기도 1년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법제 10조 옆에 있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몇 조예요? 2조죠, 2조. 근데 2조가 꽤 길어. 그 페이지 전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펴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시행령 125조에 2항에 보세요. 뭘 준용한대? 예, 여기서 그냥 2조를 준용한대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내용이 아니고 그 시행령 2조를 그대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 끝이 분할납부로 끝나냐, 기한 연장으로 끝나냐 그것만 차이인 거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조금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 시행령 2조예요. 시행령 2조에 그 1년 넘지 않는 기간 정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게 언제까지래요? 그 시행령 2조에 기한 연장 신청하는 거 언제까지 한다?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 그랬죠. 근데 여기 조금 표현이 달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납부 기한? 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정말 표현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은 거죠. 아니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이나 납부 기한 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다양한 표현 이런 뜻이겠죠? 결국 의미는 같은 거예요. 결국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보니까 107조 1항의 분할납부와 관련되어 있는 건 딱 한 조밖에 없어. 몇 조밖에? 시행령 125조. 대통령령인가 기획재정부령인가?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관련된 있는 대통령령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시행령 2조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구조를 딱 보시면은 그리고 나머지가 이게 107조 2항의 분할납부인데 이거와 관련된 게 이거 그 다음 장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107조 2항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재정부령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거는 107조 1항의 분할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107조 2항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말이 기획재정부령 밑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령 이걸 다 밑줄 쳐야 되나 모르겠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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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야, 이건 뭐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다 끼끼끼끼끼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5년이죠. 5년. 저 위에는 1년이었잖아요. 그죠? 1년이었고. 완전히 이거 다르죠. 그리고 사실 위에 거는요.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분할납부나 기한의 연장을 받고 싶으면은 사실 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요.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너 분할납부해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사실 거의 승인과 비슷해요. 근데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 승인이란 말을 안 써요. 실적인 절차는 저 이거 해도 돼요? 그럼 응, 그거 해. 하라는 그런 느낌상 거의 승인이에요. 근데 승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픈 게 승인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열로 가야 되는데 법제 107조 2항 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로 여기 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승인이란 말을 또 함부로 저기에다가 딱 막 쓰지는 마세요. 실적인 절차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정법상으로 그렇고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시행령 126조에 보니까 승인 신청 이건 분명히 107조 2항의 분할납부 이런 뜻인데 벌써 좀 승인 신청 기간이 달라졌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수입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통관 완료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 전까지랑 위에 있는 납부 기한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납부 기한내는 수리가 된 거잖아. 그렇죠? 이건 구분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법률에요. 법률에 7개의 이 분할납부 대상이 있는데요. 아까 끼끼끼끼끼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번이 참 중요해요. 1번. 1번의 별표. 1번이 참 중요하고요. 1번이 중요하고 또 몇 번이 중요하냐면 6번이 중요해요. 6번. 6호.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 나머지 거 2, 3, 4, 5, 7은 묶어서 써도 돼요. 심지어 그 정도라고요. 예. 물론 뭐 순서대로 써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보시면은 1번에 시설기계로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전 사실 요거 그대로 외우거든요. 사실 그대로 보면요. 시설기계로 기초설비품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건설 구조물 공사 그랬죠. 건설 공사 규모가 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건데요. 대기업들이 하는 그 큰 규모의 공사에 쓰는 물건들. 외국에서 그 공사 장비 이런 거 들어올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장비 값도 그런데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된다면 그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내라. 몇 년 동안? 5년 동안 실제로 낼 때요 6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냅니다. 그건 이제 고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5년의 범위라고만 외우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획재무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시행규칙 쪽에서 그 분할납부 요건을 외워야 되고 또 6호 보시면은 기획재무 장관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여기 보시면 이 말 중요하거든요. 직접 사용. 직접 사용이라는 말은요.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면 중소기업 그 공장 있죠. 공장이 직접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생산설비란 뜻이에요. 생산설비. 중소제조업체가 그 돈 좀 벌어보겠다고 생산설비 도입하는데 그 뭐 도와줘야지. 그럼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좀씩 나눠서 내라. 6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나눠서 내라. 무이자야 무이자. 좋죠 뭐. 나눠서 내라 이게. 근데 이것도 그 기준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할납부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은 2, 3, 4, 5, 7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딱 보세요. 정부 지자체. 보세요. 정부 지자체 또 학교 직업훈련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 연구주화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업부설 직업훈련원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정말로 다 이 말 잘 어울려요. 비영리, 공익, 그죠? 다 대부분이 다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수입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혹시 나중에 좀 뭉뚱그려 써야만 하는 상황이나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이 분위기를 알고 쓰셔야 돼요. 1번, 6번은 막 갖다 쓰시면 안 되고 1번, 6번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모아서 비영리, 공익,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1번, 6번, 2, 3, 4, 5, 7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요. 네, 1번과 6번의 경우에는 그거의 분할납부 요건이 옆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 규칙으로 가보세요. 시행 규칙에 보시면 보세요. 요건이라는 말, 이 말 자체를 외워야 되겠는데요. 요건. 분할납부의 요건이다. 근데 보시면 107조 2항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107조 2항. 어떤 특정한 물품이 들어왔을 때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2항. 거기에 몇 호? 1호. 시설기계료,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설기계료,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이거 5단어가 있는데 좀 외우셔야 돼. 일단 외워둬야지 뭐 자신감이 생겨. 근데 이제 처음에 5개가 다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를 꼭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5단어를 다 동시에 정확하게 외울 생각 말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외우시고 시설기계료 그걸 정확하게 하나를 꼭 외우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붙어. 근데 전체가 다 비슷하게 흐릿하면 결국 안 써져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 기계 이러면서 시설기계료 이런 외우시란 말이죠. 시설기계료.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부품 아니어야 된대. 조금 전에 공사용 장비 들어올 때 관세를 할부한다 그랬는데 공사용 장비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없는 대형 포크레인 이런 거 있어요. 아주 큰 포크레인이죠. 무섭게 생긴 거. 포크레인. 예. 근데 포크레인 들어올 때 그냥 그 통째로 들어와야지 할부를 하게 해줘요. 그 포크레인 삽 있죠, 삽. 요것만 따로 들어오면 안 해줘. 그걸 갖다가 이제 부품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감면 받으면 안 된다. 감면과 분할납부는 모두 혜택이기 때문에 중복 특혜는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51조 내지 72조 규정을 적용받으면 안 된대요. 51조가 뭐냐면요. 51조가 덤핑 방지 관세예요. 기억나십니까? 51조는 덤핑 방지 관세고 이게 써놓게 되겠다. 덤핑 방지. 예. 덤핑 방지 관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72조가 뭐냐면 72조는 계절 관세라는 거예요. 계절 관세. 덤핑부터 계절까지.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74조에 편익 관세라는 게 있거든요. 편익 관세. 이거는 빠져요. 이거는 뭐 도와주는 관세인데 이건 좀 빠지고 덤핑부터 계절까지. 그럼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탄력 관세 10가지 중에서 9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말은 필요 없이 탄력 관세. 그래서 덤핑부터 계절 관세까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자 집어넣어서 탄력 관세 괄호 열고 덤핑 방지 관세 계절 관세에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그래서 보니까는 시설 기계료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가 분할 납부가 되기 위한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일단 3개만 봤어요. 3개가 다 끝이 뭐로 끝나고 있냐면은 아닐 것 아닐 것 응? 아닐 것 아닐 것. 그러니까 3가지가 아니어야 돼. 알죠? 뭐가 아니어야 돼요? 부품 아니고 감면 아니고 탄력 관세 아니고 아닐 것 그래요. 하나가 그나마도 긍정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돈의 액수가 좀 커야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일 거, 100만 원 이상일 거. 네, 100만 원은 이제 중소기업일 때는 100만 원 이상일 거. 근데 중소기업은 사례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저 큰 공사를 뭐 중소기업이 하겠습니까? 또 보시면요, 네, 107조에요. 107조에 6호, 2항의 6호는 중수제업자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할납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시행규칙에서 이제 보시면은 시행규칙에 저기 여러분 이항은 필요 없고요. 예. 사망 시행규칙의 사망인데요. 사망과 사항 묶으세요. 사망과 사항이 여기 다 보세요. 6호 그죠?
다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요건인데요. 이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이거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업체가 1번 요건 중소제조업체여야 돼요.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자로 분류되어야 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제조업체. 반드시 공장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사항에 있는데요. 84, 85, 90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84류 뭐예요? 84류 기계류 써놓으세요. 기계류 85류는 전기기기류 기자를 몇 번 써야 돼요? 3번 써야 되죠. 전기기기류 알았죠? 그리고 90류는 정밀기기류 합치면 생산설비예요. 이게 생산설비라는 뜻이에요. 생산설비를 우리 법령에서는 생산설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84, 85, 90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만 분할납부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이제 밑에 네 가지 요건이 붙어서 3, 4, 5, 6 이렇게 제가 따로 붙인 건데요. 세 번째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 똑같아요. 감면받으면 안 돼. 중복 혜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돼요. 또 51조 덤핑방지관세부터 72조 계절관세까지 적용을 받지 않을 것. 탄력관세, 괄호 열고, 덤핑부터 계절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국내 제작 골라내야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분할납부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요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